둔산동 Q&A 공부방 토마스입니다. 이제 중고등학생 초5부터 하긴 하는데 초5부터 고3까지 이제 전 과목 그 자기주도 학습 공부방 운영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방법으로 과외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할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주도 아이가 스스로 자기주도로 공부를 하고 그 과외에서 이 학생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주는 과외를 하면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방법으로 과외가 가능합니다. 이 과외하는 사람한테 질문 답변만 해주고 이렇게 그 공부법이나 아니면 계획 짜는 것들을 물어보면 그거를 아이 능력에 맞게 천천히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도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 주도가 되려면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도 명확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습관을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과외가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공부하고 교육방송만 줘도 교육방송 보고 추가로 공부하고 책 주면 자기가 목표 정해서 풀고 하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초아이의 학습량이라는 것은 어려움은 학습량이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10배가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또 10배가 됩니다. 이제 학습량을 점차 이렇게 늘려가는 자기 학습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습관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공부 방법도 사실은 공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실천해서 자기에 맞는 것을 점점 흡수해 가야 되는데 이 공부 방법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아이에 맞는 걸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일정 부분만 줘서 자꾸 좋은 습관을 키워나가는 그런 코칭을 해야 되는데 코칭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또 실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부 방법 자체를 거의 다 이제 마스터를 하고 다양한 사례나 경험을 갖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주도가 안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자기주도를 하려면 두 종류의 아이들이 적당합니다. 이렇게 성적이 중간 단계 아이들은 차라리 학원 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학원을 가서 일정 부분 자기 중간 단계에 맞는 것보다 조금 더 프레스가 있는 그런 학습량을 받아서 과제를 수행하는 거. 근데 이제 상위권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독서를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해야겠다. 공부하는 게 약간의 습관이 들어있는 학생. 독서와 습관. 이런. 공부를 하루에 한두 시간씩 꾸준히 했던 아이들은 자기주도를 시도를 해도 좋습니다. 또 하위권 아이들은 어차피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주도를 하는 곳에서 공부의 습관이나 앉아있는 습관을 들인 것이죠. 이 학생은 혼자서 더 상위 공부를 찾아가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 학생은 앉아있고 책하고 가까워지고 차근차근 자기 혼자 읽어보고 혼자 꾸준하게 도전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학생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학생 상태에 따라서 자기주도가 가능한 애들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과 다르게. 그런데 이제 아이가 공부를 제법 잘할 확률도 있죠. 왜 그러냐면 어머님이 마감줄 채팅줄 보니까 굉장히 책임감 있고 꼼꼼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니까 아이도 이렇게 많이 배웠겠죠. 그럼 상위권 아이가 됐다면 그러면 이 자기주도 학습이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진전해 나가고 그 진전하고 생활한 것을 다시 피드백해가지고 계획을 다시 또 짜고 다시 진전해보고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진전된 자기가 공부한 거 제 유튜브에 보면 상담 채널에 보면 학습 누적 기록부라고 있는데 그 상담 채널에 대한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고 계속 그 학습 캘린더 비슷한 겁니다. 일주일짜리
이 상담 채널에는 학습 누적 기록부 요거 하나를 작성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공부에 대한 그 통계를 내가면서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계속 그 진행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저 이런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면서 저 첫 번째 학습량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애들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고 가르치는 방법, 애들이 자기주도를 하는 방법,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른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피드백을 어떻게 해주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자기도 학습을 피드백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일주일에 한두 번의 과외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습 누적 기록부를 객관적으로 누군가 평가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 평가에 따라서 아이의 목표나 상황이나 생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러면 피드백이 되고 또 플러스 모르는 거 질문하고 하는 과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바라는 이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의 과외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 아이들 시키면서 학교 끝나고 와서 저녁에 뭐 중학생들은 10시, 뭐 초등학생들은 9시 반, 중학생은 10시, 고등학생은 11시까지 하거든요. 학교 끝나자마자 와서 토요일, 일요일도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아이들이 자기주도를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부와 방해가 되는 뭐 자기도 학습이나 독서 뭐 이 정도 아니면 교육방송 인강 보는 거 이 정도만 할 수 있게 그 외에 이 방해될 수 있는 TV나 아니면 게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다 차단을 하려면 이런 요소들이 집에서 일어나니까 이걸 못하게 공부방에서 머무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그러면 앉아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틀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과외만 해서 아이가 지키지 않으면 이 과외가 순식간에 그냥 종료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아니면 과외 선생님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주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끌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그냥 과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준 그 중위권이나 최상위가 아니라면 학원을 다녀서 수학하고 영어를 일정 부분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이면 중학교 수학과 영어, 초등학교를 빨리 정리하고 이거를 1년에서 2년 정도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노려보는 게 이렇게 수학과 영어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틀이라도 좀 배운 다음에 자기주도를 학습을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의 틀이기 때문에 이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시려면 이게 시행착오를 용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교 끝나고 보니까 4시에 오면 5, 6, 7, 8, 9, 10 하루에 6시간 정도를 공부방에 머무는데요. 6시간, 여기는 12시간을 그 머무는 동안에 자신들이 마음대로 저는 공부하게 해주거든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틀을 잡아주고 상담하고 그러는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야 자신만의 딱 맞는 공부법을 완전히 자기들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데를 넘어서 깨달아요. 스스로 이렇게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 필요성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특별한 아이들 아니면 그걸 활용하지도 못하고 늦어요.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아이에게 줄 수 있느냐가 자기주도 학습을 성공시키느냐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고 깨닫고 아이가 공부하는 건 아이의 일이고 아이의 책임이다. 나는 기다리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끝나겠다. 욕심내지 않겠다. 기다리고 환경을 조성해주고 욕심내지 않겠다 라고 부모가 생각할 수 있을 때만 자기주도 학습이 거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 상황 측면에서도 이렇게 과외를 하는 것이 자기도 학습이냐, 자기도 학습의 방법이나
흐름이나 생각은 좀 배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이 틀을 잡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공간, 그런 연습의 시간, 그러면서 이 공간과 시간에서 지내는 일을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선생이라는 인간, 이렇게 세 개가 다 맞아지고 거기다가 이게 부모가 욕심내지 않고 시행착오 안 하고 기다리고 아이가 꾸준히 흥미를 가져갖고 공부가 재밌다 라는 걸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선생님도 욕심 안 내고 아이에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아이가 설령 그만두더라도 자기주도에 맞는 합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기주도 학습을 나오기 전부터 이제 지금 20년째 제가 이제 그 공부방 이름이 Q&A 공부방입니다. 퀘스천 하면 질문하면 그러면 아이들한테 답변해줍니다. 앤서 해주는 Q&A 공부방인데 이렇게 질문 답변형으로 20년 동안 과외도 하고 공부방을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그 틀이 잡히더라도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애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욕심이 들어서 더 과외를 하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주도를 중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와서 뭐 두 가지 경우라고 했잖아요. 아주 잘하든지 아주 포기했든지, 포기하는 애 공부 방법을 가르쳐서 이제 이 아이가 변할 말랑하면 기다리지 못해서 지쳐가지고 또 공부 방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고 기다릴 수 있으면 자기주도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뭐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오르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뭐 신화창조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10,000명이면 10,000명 불가능하다는 것들도 해결이 되고 발전을 하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기다림 속에서 아이가 자기주도를 확립하고 달리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길게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참고 삼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초등 5학년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과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냐라는 쉽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학생이 계획 짜고 공부한 걸 피드백 짜주고 계획도 짜고 질문한 거 답변해주고 이래서 숙제를 내주면 이 틀린 것만 풀어주고 하는 과외는 얼마든지 진행시킬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를 습관을 잡고, 그러니까 이 공부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하면서 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해서 공부하는 자기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한테 공부방에 머물게 하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꾸준하게 기다리고 환경을 조성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아이가 요구할 때마다, 그죠? 아이가 요구할 때마다 즉시 반응해주면서, 이게 이제 질탁증시거든요. 질탁동시.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요구를 할 때마다 그 부분을 길을 계속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아이를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지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계획 짜고 본인이 했던 거를 피드백하고 또 다시 기록하고 또 피드백하고 이런 반복의 기회 속에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고, 공부 방법을 모를 때도 많이 부르고, 이 습관이 형성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 뭐라고요? 상위권이나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 포기하는 학생들, 이런 두 가지 경우, 처음부터 시작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공부 방법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로 그걸 안정되게 정착시키던가 라는 방법 외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중위권 학생이라면 수학과 영어를 그냥 학원을 가고 일반적인 공부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확실히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기다리면서 욕심내지 않고 끊임없이 칭찬하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애한테 관심을 가져주면서 자기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적이나 신화창조라는 그런 열매를 딸 때가 있죠. 역시 어쨌든 공부는 저는 본인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본인이 했을 때는 삶이 달라지지만 누가 시켜서 했을 때는 그죠? 대학 조금 달라지고 그렇다고 뭐 삶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스스로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본인이 살아가는 과정을 가르치는 게 공부고, 그 주체적인 과정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공부 안에서 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공부의 기반인 자기 주도 학습을 가르치는 거겠죠. 자, 이거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돼서 필요한 자료는 제 유튜브 채널, 재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